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108쪽에 삼재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까지 공망. 공망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다고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신살의 삼재. 지금 여기에 나와 이제 지난 학기 끝날 때 하고 말씀드린 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걸 이제 지금 많이 쓰여져 있는 그런 그 신살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살들은 뭐 명리를 배우는 입장에서 또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뭐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제가 전달해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뭐 학기에 한 번씩 짚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한번 볼게요. 삼재. 삼재가 뭐냐? 삼재는 삼합의 끝글자 앞 두 글자가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재는 이 지지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지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해, 자, 축, 삼재는 우선 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띠만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명리를 띠만 가지고 했는 명리를 옛날에 고법사주라 해서 당사주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자평명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진 건데 고법 명리를 하도 그 명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묘진 봄의 구간이고 사오미 신유술 자, 여기 뭐 있겠어요? 삼합에 해놨습니다. 그죠? 삼합은 뭡니까? 첫 번째로 삼합은 우리 인부터 시작은 항상 인이니까 인이 시작하는 것은 인오술 삼합이고 또 그 다음에는 사부터 시작하죠. 여름에 사유축 삼합이 있고 또 하나는 가을에 신자진 삼합이 있고 하나는 겨울에 해묘미죠. 해묘미 삼합이 있다. 요거죠. 자, 이렇게 삼합이 돌아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삼합의 끝 글자 앞 두 글자 일어나죠. 두 글자가 해당된다라고 놨습니다. 삼합의 끝 글자, 자 인호술 요 끝에 요 앞에 두 글자, 술 두 글자는 뭡니까? 신, 유, 그죠? 자 이해됩니까? 네. 자 요래 놓고 보면 그다음 또 요거는 그나마 또 요 축 앞에는 뭐죠? 축 앞에는 요거는 여기는 그러면 축 앞에는 해, 자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진 앞에 두 글자는 인, 묘, 미 앞에 두 글자는 사, 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자 책에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재는 요 밑에 그림이 이제 임묘진년에는 해놨습니다. 신자진생이 신자진 앞에 두 글자가 임묘지. 자 원숭이띠.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범띠. 요거는 말띠. 요거는 개띠는 삼재 한꺼번에. 개띠는 신년에 삼재 들어서 유년에 눌러 앉았다가 술년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임묘진 이 구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민년에다가 계묘년이니까 그죠? 계묘년 내년에는 갑진년. 자 이 구간에 달리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신자진 요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는 그죠? 쥐띠와 용띠는 작년에 인년에 이민년에 삼재가 들어서
원래 계면연에 눌러 앉았다가 눌삼재, 내년에 갑진년에 날삼재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삼재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 거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띠요? 돼지. 돼지띠는 볼게요. 어디가 넣여 있네. 요건 돼지띠, 토끼띠, 요거는 양띠는 다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띠네, 그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언제? 4년에 삼재가 들어서 5년에 눌러 앉았다가 요 토년에 이제 날 삼재다.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에 삼재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죠. 또 이해되셨죠? 개띠는 했습니다. 개띠고 개띠는 했으니까 개띠는 이제 이 다음에 3년씩 들어오죠. 3년씩이요. 덜삼재, 놀삼재, 날삼재 이렇게. 그럼 나도 뱀띠, 닭띠, 소띠는 그죠? 언제? 해자축년에 해자축년 그래 한참 지나갔죠. 얘는 벌써 몇 년 전에 지나간 거죠. 2, 3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찾는데 과연 삼재를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노? 학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충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합충 관계를 했거든요. 자, 그 관계입니다. 명리적 학문적으로 보면 그 관계죠. 자, 그러면은 해묘 지금 여기 들어있는 현재가 여기 들어있는 상태니까 아니지. 들어있는 상태는 요 띠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지금 임묘진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 한번 시간이 많이 끌기 때문에 어느 거 해볼까 얘? 하는데 하나씩 해볼까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범띠, 말띠, 개띠는 요 가을에 해당되는 신유술의 삼재가 들죠. 삼재 드는데 자, 범은 여기입니다. 여기 범띠, 말띠, 그죠? 개띠 요거냐 삼합이라서 요 세 개 띠들이 한꺼번에 모이에 뭉치게 댕긴다. 요때 요렇게 그죠? 요래 들려오는데 자, 신년에는 볼게요. 신년에는 이 인이란 글자는 범띠는 인신충하죠. 인신충, 인사신형, 충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3년 동안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범띠는 신년에는 인신충이라서 야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깨자발이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덜삼재에 야는 오화는 이것이 어떨까요? 화극금의 관계거든. 화극금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덜삼재를 할 때 범띠는 뭐 덜삼재 들 때는 박살나지만은 세 개 띠가 같이 가는데 과연 말띠도 그때 박살나나 이 말입니다. 우리 명리가 뭡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이 가치를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년에는 사실은 오라는 글자는 기타 신살로 뭐 격각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화극금의 상태예요. 따지고 보면 정화와 하늘의 기운으로 따지면 정화와 경금이거든요. 정화와 경금의 관계는 어때가? 불로스 쇠를 녹이는 관계죠. 그런데 삼재에 들었다. 이때 서희가 다 같이 박살난다. 좋은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학문적으로는 모순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야는 맞죠. 야는 주의해야죠. 야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삼재라 해서 세 개가 같이 묶여갔는데 과연 다 같이 끌어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 다음에 술 이건 또 보는 거. 개띠는 같은 항구관이에요.
같은 한 구간인데 실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해는 얘들이 유년에는 세 개가 띠가 덜삼재. 그래 결국은 덜삼재에서 이 세 개 띠 중에 야만 좀 주의를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눌삼재에서는 유는 눌삼재 마찬가지도 금금목의 상태라서 야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범띠는 주의해야 되겠죠. 범띠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오화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다. 그 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인호술의 삼합의 삼재는 야가 조심하면 된다. 예, 야가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이 오와 이 그런 말띠와 개띠는 사실은 이 반합이 합에도 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뭐이저저뭘 하노 이거 삼재적인 것보다는 이 금기의 기운에 의해서, 그죠? 금의 기운에 의해서 내 명속의 8글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것을 주의해야 되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내가 만약에 목일간이다 라든지, 그죠?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지 굳이 삼재는 이 띠 말고는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또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삼재라 하더라도 자, 이 인호술 띠가 삼재에 들어서 만약에 들었는데 이 전체가 금인데, 그죠? 금의 기운이 내가 용 써야 되는 기운이더라. 내가 용신으로서 금의 운이 오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뭔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럴 때 어느 게 우선시 되겠습니까? 이게 우선시네. 이 기운이 오히려 좋은데 내가 뭔가를 했던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삼재 조심해야 된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는 이 삼재라 하는 그 오는 덜삼재든 누삼재든 날삼재든 간에 그 기운이 내한테 좋게 작용한다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세 개 거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유축 뱀띠는 사유축 뱀띠 말이 막 나오네. 뱀띠와, 그죠? 요 뱀띠하고 요 닭띠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이제 삼합이 되잖아요. 요렇게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는 언제 끝에서 앞에 두 글자니까 요때 해년에 자년에 축년에 앉아서 눌러 앉았다가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요 세 개 띠는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이 음양우행적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일단 수의 기운, 수의 구간입니다. 수의 구간에 산은 태양이 밝아야 되는데 산은 어두운 곳으로 가니까 사해충되잖아요. 이건 꺼지면 상태죠. 그래서 사해충은 야는 뱀띠는 진짜 덜삼재 주의 맞죠?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요 닭띠는 해년의 닭띠는 금생수하는 관계. 그죠? 다른 어떤 신살적 상생상극의 관계에서 이 다른 신살을 갖다 붙이는 또 관계는 달라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양우행 상생상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금생수하는 관계예요. 금생수하는 이 기운은 빨아져 나간다. 기운은 빨려져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형국에서 보면 되겠고, 특별한 이 격각살이다 뭐 이렇게 신살로 접목시키면 이 삼재를 보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신살을 접목시키지 않고 이래 봤을 때는 이 닭띠도 뭐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소띠는 같은 수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같은 수의 구간이다. 그것은 같은 수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자년에는 3년씩 가야 되니까 뱀띠는 해년에는 사회에 충걸렸고, 그죠? 이거 뭐고, 자년에는, 뱀띠가 자년에는, 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가야 되니까 좋지 않다. 이 따지고 보면, 이 절지, 절태, 이런 거거든요. 다 12신설 쪽으로 봐도 기운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주의, 이거는, 각 들어있는 이 삼재는 주의. 그죠? 그 다음에 눌러 앉아있을 때도 주의. 수의 구간이니까 그 반대적 기운의 구간이니까 주의. 그 다음에 닭은 금에서 금생수의 구간이죠. 그죠? 금생수의 구간으로 가니까 금으로서는 어떻게 이 수의 구간으로 어떻게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렇게 크게는 주의 안 해도 된다. 근데 야와 이 자와 유는 또 각별합니다. 자와 유는 다른 신사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여하튼 금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유는 이 축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강한 왕지들 있죠. 왕지 자오묘유 왕지 야들은 아까 여기 인오가 있었죠. 야들은 야들 인오술 삼합의 마지막 글자, 요건 날 삼재에 해당되죠. 전부 다. 들었다 눌러앉아도 나가고, 들었다 눌러앉아도 나가고, 누군가의 한테는 전부 야들 날 삼재에 해당되잖아요. 삼합에. 날 삼재에 있는 야들은 인이란 왕지에 해당되는 야들은 날 삼재에는 주의를 요한다. 왜 그럴까요?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야가 삼합을 요거는 여기서 생했어, 여기서 왕했어, 여기서 고하거든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렇지. 생왕고. 그죠? 삼합이 운동성이잖아. 유금이 어디서 생한다? 여기서 생했어. 금이 여기서 만들어졌어. 여기서 지장간에서 금이 만들어져서 점점 금이 여기서 왕성해졌어. 그 다음에 금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여기서 깨꾸다. 그죠? 그래야 여기서 목이 살아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각 왕지는 그 삼합의 마지막 고지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기운이 들어가야 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지의 것들은 아까는 인은 어디서 신년에서 금이니까. 그 다음 산은 반대적 기운에서 이 삼재가 들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신자진은 어디서 삼합이 드나? 또 이 목국에서 들거든. 삼재가 목국에서 들거든요. 그래, 신자진의 이 생지, 왕한 뛰어다니는 야들은, 인사신의 야들은 삼재가 들면은 주의를 덜삼재일 때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덜삼재, 특히 덜삼재 때 주의를 해야 된다. 뱀띠는 이 해년에 각별히 주의하고, 원숭이띠는 인년에 신자진, 그러니까 인년에 삼재가 드니까 덜삼재에 주의를 하고 각별히. 돼지띠는 언제입니까? 해묘미니까 사오미잖아. 돼지는 해잖아. 해니까 사해충이니까 덜삼재 특별히 주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토끼띠나 말띠나 닭띠나 쥐띠나 이런 왕지에 해당되는 띠들은, 그죠? 왕지에 해당되는 띠들은 그 왕한 글자와, 만약에 한번 볼게요. 해묘미 돼지띠는, 해묘미는 요 사년에 들었다 놀란자 요래 나가잖아요. 요래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이 역마의 이제 첫 글자잖아요. 야들은 덜삼재 주의하고, 그죠?
그다음에 요 왕지는 요 눌삼재, 왕지는 기운이 강한 것들끼리는 어떤 형태든 안 좋아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내가 데리고 가는 아들이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저것들은 일로 가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요. 그죠? 또 그러면서 그 왕한 기운에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날 삼재 때에도 주의해야 된다. 왜? 그 기운을 완전히 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야 돼. 그렇게 보면 이걸 따지고 삼재는 따지고 보면 삼재를 삼합하는 것끼리 묶어서 덜날눌 이래 해놨지만은 들어서 눌러 안 주고 나가는 삼재 3년씩 묶어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조건 3년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삼재가 들었는데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 들었는데 사오미 구간이거든. 삼재가 드는 구간이. 그죠? 사오미 구간인데 근데 사오면 이 화국이에요. 화라는 글자가 내한테 오면 좋은 글자예요. 좋은 오행이면 삼재라는 것은 오히려 삼재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삼재가 복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완전 우리가 생각했는 삼재하고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건 용신적이에요. 그 개운론적 측면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우선적인 거죠. 삼재보다 더 우선적이다. 자, 그 다음에 천을기인 하겠습니다. 자, 천을기인은 하늘 천자에 새 을자를 썼습니다. 그죠? 이건 천을기인은 지금 그 천을기인은 제가 요 책에 해놨는 내용들은 주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 해놨습니다. 그냥 뭐 모든 유튜버들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천을기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그냥 어느 글자가 내한테 천을기인이냐, 내 글자에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그게 최고죠. 일단은 그게 최고인데 그다음 천을기인이 내게 있느냐, 그죠? 또한 아니면 또 천을기인의 내운에서 언제 왔느냐 오느냐. 천을기인이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하늘의 파랑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자가 뭡니까? 우리 이 을목이잖아. 을목 새, 그죠? 새 을자니까 목은 뭡니까? 파랑색을 뜻하잖아요. 그래 하늘의 파랑새잖아. 그죠? 그래 하늘의 파랑새 아주 좋은 길조죠. 좋다. 그래서 길신이라 하여 나쁜 일을 대신 소멸을 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간의 천을기인은 출중한 인물을 낳고 이런 얘기예요. 부귀공명을 누리게 하는 길신에 해당된다. 어쨌든 연애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 있고, 그죠?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연지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 있고 또는 내 초년 시절의 덕이 있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의 덕이 있고 내 청년 시절의 덕이 있겠고 이런 얘기예요. 일에 있으면 처덕이나 부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에 있으면은 내 말년이나 자녀의 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육친이나, 그죠? 육친이나 또는 복이 많거나 덕을 입게 된다. 자, 볼게요. 그런데 이 천을기인이 형이거나 충대거나 공망이면은 귀인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천을기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일간이거든. 위에 일간. 갑, 무, 경. 그죠? 갑, 무, 경은 축미가 천을기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천을기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정해져 차이가 있으니까 을과 기토는 신과 자가 천을기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병정은 해유가 된다. 그 다음 신은 인오, 그죠? 임계수는 사와 묘가 천을기인에 해당된다. 이런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 뭐가 낫겠노? 갑무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갑무경은 충미죠, 충미. 갑무경은 충미인데 갑일간에서 본다면은 충미는 토잖아, 토요. 토기 때문에 음의 토죠, 다잉. 다 음의 토기 때문에 양목일간에서는 뭡니까? 정제잖아, 정제. 그죠? 정제가 길신이 되고 이거예요. 그다음에 무토일간에서는 야들은 급제입니다, 급제. 요거는 정제가 되고 야는 이 급제가 돼요. 급제. 급제가 천을 기인이면 내 대신에 누가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경은 토는 토생금 하잖아. 그래 정인에 하는 거야. 야들이. 그 정인은 뭡니까? 글과 학문, 어머니, 내보다 학식 있는 사람, 나의 스폰서 이런 거잖아. 그러한 육친과 육신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 덕을 본다. 그럼 여기 이제 연월일시에 있더라. 그러면은 연월일시에 이제 만약에 정인이 여기 있다면은 연에 있다면은 정인에 의해서 정인이 천을 기인이 되고, 그죠? 만약 급제라면 급제가 천을 기인이 되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천을 기인이 누가 자리에 있습니까? 있는 게 있어요. 혹시 풀이해드릴게요. 잠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하나씩. 아, 관계없어. 그거는 관계없어요. 무에 있는데 예. 연지에 무가 있고요. 아니, 여기에는, 네. 그렇지. 그렇게, 다시 말해. 지금 여기는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에 대한 충미가 예. 천을 기인이고, 예. 그럼 이 천을 기인은 일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일간이 위에 떴는데요. 무가 연지 있고, 연지가 연간에 있고, 연천간에 있고, 미가 일원에 있어요. 아니, 다시. 네네. 갑일간이나, 예. 무토일간이나, 무틀간이 하나 있어요. 무토일간에 미토나 축토는 천을 기인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같이 깔아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깔아도 돼요? 연월일시 어디라도 축이나 미가 있으면 해당되는 거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천을 기인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무가 있고 이쪽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미가 있으면 예. 근데 무가 만약에 무토가 연에 있고 제가 말한 무토가 무토가 연에 이거는 일간을 기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일간에 기준한다 이거요. 그죠? 자, 그럼 연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일간이가 있어요. 야들이 다시 제가 그래서 말씀 정리하자면 원래는 예. 일간으로 보는 게 가장 맞고 예. 그다음에는 야에 대한 천을 기는 야가 맞거든요. 예. 야가 맞거든요. 그런데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나 간목 일간에 연에 이게 있더라. 무토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야에 대한 충미는 천을이 맞거든요. 야에 대한 거는 이 간목에 대한 것도 맞지만 간목이 아니라 다른 일간을 할게요. 기토일간이면 기토일간에서 야들은 천을 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토가 천을 기인이 되거든. 그런데 간목일간에서 야는 뭡니까? 급제잖아. 급제가 천을 기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을 기인이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까? 내한테 줘. 그렇죠. 그런데 급제에 천을 기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죽수가 개좋네. 오히려 그죠 나의 경쟁자, 그렇죠. 우리는 나의 급제한테 천을 기인이 있는 명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 불리한 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 이 글을 풀어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확 되시죠 이제. 예.
천을 기인에 운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기토일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기토 어디 갔노? 천을 어디 있노? 요 밑에 있네. 을목과 기토는 신과 자라는 글자가 천을 기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대운이나, 그죠? 신이라는 대운이나 자라는 뭐 해운이나 기토일간에는 결국은 신이라는 글자는 뭐죠? 토생금 하잖아. 요거는 이 양의 금이니까, 요거는 이제 음의 토니까 토생금 해서 야는 뭡니까? 이 상관이 돼, 상관. 육신적으로, 그죠? 상관이 되고, 자는 요거는 이제 음의 수니까 같은 음이네. 편제가 돼, 편제. 요게 나한테 천을 귀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편제가 천을 귀인이 된다. 요게 이제 자나 연, 월, 일, 시에 이제 요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대운에 이제 오면, 만약에 대운에 야가 왔다, 대운에서 야가 뭐 야든 뭐 야가 왔다 그러면 편제에 의해서 나는 이제 이 어떤 그것을 좋게 올 수도 있다. 세운도 해당됩니까? 세운도, 예, 해당되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천을기인은 천을기인의 해운이 한 해의 운이 온다 하더라도 원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약에 자 이게 편제로 오잖아요. 편제로 뭐 횡재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일간이 뭐죠? 경금, 기토예요? 기토에 일간이 기토라고? 그러면 요런 똑같네. 요 이제 천을기인이네. 일지 있고 일지에 월지 어느 게 왼쪽에 요게 네. 여기 월에 있고, 네. 예. 자는 일지 있어요. 야는 어디 있다고? 일지. 일지에. 두 개 다 들었어. 복도 많다. 복도 많아. 그 천연이 복도 많다. 부모의 형제의 덕이 있고 자식의 덕이 있고 나의 말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의 사회적 환경에 천을이 있으니까 나의 덕이 있는 거죠. 그 상관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고, 이게 좋은 거죠. 복이 이래 있으면 복이 많은 거예요. 남들은 한 개도 없거든. 근데 있어도 충되고 공망되고 쓸모없는데. 교수님 그러면 일간에 같이 있잖아요. 일간에 정 이게 일간에 정 정일간의 정, 있고 예, 밑에 깔리는 게 해가 깔려 있어요. 해? 언제 정도예요? 이래 깔렸다고? 네. 그러면 정화일간의 해는 천을 기인이네. 그죠? 예. 천을 기인이 요 깔렸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제자, 이 뭐야? 관이네. 관입니다. 예. 해죠. 정관이네, 정관. 그죠? 예.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죠? 정관은 만약에 여명이라면 정관은 남편이 되죠. 예. 그죠? 남편. 남편이 천을 기인이다 이거죠. 아. 남편은 천을 기인이고 내 자리에 천을 기인이 있다. 내 집에 천을 기인이 있다 이거. 그래 이 사람은 빨리 결혼하는 게 낫죠. 이런 사람은 일찍 결혼해도 좋다라는 거죠. 유리한 거죠. 천을 일찍 기인. 결혼하지 말아던데요. 예. 일찍 결혼하지 말아던데. 그래 이제 유리한 거죠. 이제 다른 어떤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은 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남편이 나한테는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는 남편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다. 안 하면 안 해서 손해죠. 덕 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또 다른 글자들의 환경에서 좀 늦게 하면 좋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저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래서 천을 기인이란 그렇다. 하늘의 파랑새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근데 이 두 개씩 이렇게 깔린 사람들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턱 내야 되고 바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이것도 해야 되죠. 이것도 요래는 아까 부모 형제자를 했잖아. 부모 형제도 내 부모 형제가 나한테는
파랑새구나. 맞는 거예요. 그렇게도 풀이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를.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저 시기에 언제면 내가 공부하고 막 이래 이제 사회에 막 나가려고 할 때 그 시기잖아. 그 시기에도 사회적 환경에서 누군가가 난 많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 하고 또 편제가 또 만약에가 아니라 편제가 실제적으로 천을 해당되잖아. 그럼 횡재적 재물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마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12신사에서도 영마를 냈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서 영마의 정의는 뭐라 됐냐면 여기는 삼합의 첫 글자와 충하는 거 이래 놨거든요. 자, 삼합이는 아까 안 했습니까? 인호술 했고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자진이라고 했고 그 다음 해묘미라고 했는데 요 앞에 요 글자가 삼합의 첫 글자가 충하는 글자라고 했거든요. 이 전부 띠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요 세 개의 띠는, 그죠? 요 세 개의 띠는 요와 충하는 글자가 어느 겁니까? 삼합을 첫 글자와 충하는 글자, 인신충이거든요. 그래, 요 글자가 있으면은 요 글자가 영마다 이 말인데, 지금 개념은 인사신해 네 글자가 전부 다 영마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들이 있으면 있는 자리는 영마의 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글자가 인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두 개만 있어도 영마다 보셔도 되고요. 이 글자가 사주에 한 두 개 있으면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 그죠? 금묘화실적 그 시기, 그 다음에 그 육친은 영마에 해당된다. 이래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제 차기 108쪽에 정 밑에 있는 영마의 이 개념을 접어두고라도 영마를 그렇게 요즘은 그래 봅니다. 전부 다가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 보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화. 자, 도화라는 글자는 요또 책 도화의 정의를 지금 책에 보면 이것도 띠 개념이에요. 이것도 과거의 이제 그 개념인데 삼합의 첫 글자 다음 순서의 글자 이러는데 인호술 삼합은 그죠? 인호술 삼합은 첫 글자 다음 인이 첫 글자잖아요. 인호술 삼합은 도화는 가마 요 첫 글자 다음 이 범띠 말띠 이 개띠의 도화살은 묘가 이시마 도화다 이런 말. 여기 뭐가 어디 있습니까? 첫 글자의 다음에 인묘잖아.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화다라고 하는데 도화라는 가운데 있는 야 글자들의 성정이 도화예요. 삼합이 뭡니까? 주변의 것들을 끌어다가 지글로 만든 거잖아요. 이 주변의 목이나 토를 끌어다가 화화시킨 거거든. 이게 도화라는 거지. 야들이 이 목은 누굴 쳐다봅니까? 오화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야는 누구를, 이 마찬가지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구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도화지. 그 주변에서 도화는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도화가 인기 있는 사주다. 그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의 도화의 정의는 삼합의 첫 글자 다음에 오는 글자 요거. 그 다음에 이 뱀띠, 닭띠, 소띠는 사다면은 뭡니까? 오잖아. 오화가 있으면 도화라 한다 이 말인데 근데 여기서의 도화는 띠 개념상 도화는 삼합과의 관계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야들의 글자는 다 마카다 도화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 글자가 내한테 어떠한 육지, 어떤 일간에서 간목 일간이면은 요거는 상관이고 또 다른 일간은 또 다른 거. 그죠? 만약에 병화 일간이면은 겁재고
또 뭐 다른 일군 여하튼 그의 이것들은 다 도화에 해당된다. 도화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물이라면 재물이 도하고 인성이라면 인성이 도하고 급제라면 급제가 도하고 그 시기에 어느 시기에 이제 연월일시 어느 궁에 있나에 따라서 그 시기를